됩니다. 이 문제 아주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진짜 기초 오브 기초.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정도로 해볼게. 자,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다 그랬지? 이주기 원소 다 불러봐. 리튬, 배, 탄, 질, 오, 폐. 내용은 뺄 거야. 왜? 그 새끼 결합 안 해. 오케이? 거기다 분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온 결합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합을 배울 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민속의 결합이라고 배웠고 얘네들은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학식 내지는 실험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치? 거기다가 마지막에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지? 이게 근데 이 새끼 특히 이 두 새끼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6개면 만족? 얘는 4개면 만족? 얘는 6개면 만족. 거기다 얘는 금속결합하면 그러면 얘네들만 가지고 조합하시면 됩니다. 얘네들만 가지고 조합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조합 몇 개 없을 것 같지? 생각보다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대 몇 개라? 지금은 몇 대? 응? 지금은 금속이잖아. 근데 분자잖아.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옥텟을 만들려면 7개를 공유결합 7개를 해?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공유결합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그래서 임식 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남은 건 4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몇 대 몇 개라? 이게 네 1대 4결합이야. 1대 4결합 할 수 있는 거? 중심원소 누구? 개. 탄소야. 중심원소가 누구 된다고? 탄소요. 그리고 하나씩 결합할 수 있는 놈, 여기서 단일 결합만 하는 놈 누구 있어? 플루린. 그래서 얘는 CF 하나 돼야 돼. 여기 이제 가끔 수소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거든? 이기주기 원소나 이런 수소가 플로린 위치에 올 수도 있어. 이러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왜냐면 화합물의 종류가 또 증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1대 3결합. 중심 원소가 누가 돼야 돼? 1대 3결합 하는 거. 우리 암모니아 알고 있어. 누구? NH3. 근데 H 대신 누가 오는데? 플로린 오면 되죠? 그래서 질소, 얘는 역시 플로린. 조금 전에 W 누구였지? 이 중에 이중 결합할 수 있는 새끼는 얘밖에 없죠. 근데 얘가 중심원소 차지했지. 얘는 이중 결합 하나 혹은 단일 결합 2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Y는 조금 전에 플로린.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거 따져보자. 밑에 공유 전자쌍수 하나, 둘, 셋, 넷. 얼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공유 전자쌍. 수소 대신 플로린 넣은 이거 저 때문이야.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플로린은 각각 몇 개? 3개씩 차지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이 주변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각각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몇 개씩? 3개니까 12개. 그럼 4분의 10이면 3 맞잖아. 여기서 공유전자쌍 몇 쌍? 하나, 둘, 3개 있지? 그럼 얘도 3분의 여기 비공유전자쌍 한 쌍 더 있지? 3마리 3개씩에 하나 더? 그치? 마지막으로 여기 공유전자쌍 몇 개? 4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비공유전자쌍 그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6개에다가 산소가 비공유전자쌍 몇 쌍? 이거 탄소였죠. 에이, 2쌍. 공유결합하고 나머지만큼이 비공유전자쌍 되는 거야. 공유결합하고 나머지만큼. 오케이? 원래 공유결합 총 몇 개 해? 4개잖아. 근데 결합 몇 개 있어? 네. 그럼 남은 거 2쌍이잖아. 여기 탄소도 봐봐. 탄소란다. 질소도 봐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근데 남은 거 비공유전자쌍. 옥텟을 만족할 때는 이래. 이 제품들은 예외가 됐으니까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여기 비공유전자쌍 총 몇 쌍? 둘이 되지. 그러면 기억은 얼마? 지금 이게 안 된 거는 머릿속에 얘네들 가지고 조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한 두 번, 세 번 강의해봤자 그게 안 남아요. 지금 한 번 했지. 근데 니네들이 옥텟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누가 될까 했지. 이걸 자꾸 짜 맞춰. 사실 여기는 세 개밖에 안 나왔지만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봤자 10개 넘어가지는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애들. 어서 오세요. 그, 한 명은 여행 갔고, 한 명은 집에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못 올 것 같은데. 이런 유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수능에 하나 지금 꼬박꼬박 나오거든, 모의고사는 수능에. 그래서, 첫째, 이주기 원소라 그랬지. 이주기 원소가 누가 있냐? 일단 생각하게. 처음 접근할 때. 그 다음에, 분자를 만든다. 옥텟 규칙. 요게 얘를 빼고 생각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얘 탄소. 1대 4결합할 수 있죠. 결합 4개까지, 결합 3개까지, 결합 2개까지. 얘는 단위 결합밖에 못해. 오케이? 옥텟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결합을 만족을 시켜야 돼. 반드시.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따지면 몇 가지 안 나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얘가 맞나 아니는가를 옥텟을 계속 점을 찍어봐야 돼. 그러면 생각보다 수업하는 거 풀릴 수 있어. 오케이? 자, 원자과 전자가 뭐야? 맨 바깥쪽 쪽이지? 그러면 남은 게 뭐? W가 누가 됐지? 산소였지? 그치? 아니, 거꾸로 쓰자.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하나잖아. C가 W였지? N이 X였지? 그리고 산소가 Z였지? Y가 플로린이었지? 자,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5개, 6개, 7개. 종수하고 일치했잖아. 그 다음에 2지 2. X2는 뭐야? N2야. 오케이? 그 다음에 Y2면 X2지? 얘는 단일 결합밖에 못해. 그리고 누구지? Z2 얘지? 이중결합이야. 얘는 단일 이중결합. 옥텟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과 전자에 몇 개의 결합을 더해야 되느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일 이중 상수 결합이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고 다니시는 게 편할 거고. 언제 따지고 있어? 그래서 화학 구조는 많이 외울수록 유리해지는 거야. 물론 그때그때 원리를 따져갖고 시험 문제 풀어도 돼요. 아우, 뭐 그럼 한 10번 풀다 보면 시간 나가고 못 풀걸? 이래서 암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원래 수능의 취지는 그렇게 암기식 주입식 교육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이거든.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 내로 절대 못 풀어요. 수능의 의도가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학교 수업만 가지고 수능 문제를 한 풀면 다행이니까 이 정도 나오고. 너네 학교에서 모의고사 2번 봤죠? 2학년 때. 1학년 때 본 모의고사는 진짜 의미 없고 1학년 때 본 모의고사에서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국사, 영어 정도? 수학도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난이도가 2, 3학년 갈수록 너무 차이가 나요.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 1학년 통합과학 때 본 모의고사는 과학 축에도 못 기억에는 2학년 때 모의고사 한 번 봤지? 뭐만 봤어요? 뭐 화학 보고 있으니까 화학 하나 봤을 거고 6월달 거 봤을 거 아니야. 6월달 봤으면 양적 관계 나왔을 거고 어때? 풀려? 진짜 아마 1학년 때 모의고사 봤던 거하고 딱 보면 그럴 거야. 헉! 했을 수도 있어. 고3 때 모의고사는 또 한 단계 올라가요. 과목이 저 고3 때 모의고사 보는 거는 우리 대답이 4개지. 응?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몇 개 없어.
다 그냥 여기 거 합쳐. 그래서 한 파트만 공부 잘한다고 점수가 안 나. 그래서 한 번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반복해서 돌려야 돼. 가능하면 빨리 여러 번.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또 질문할 거 있냐?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가장 대표유형 중 하나고 내신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연습하면서. 몇 점? 근데 올 사람 다 왔, 뭐? 친구한테 카톡 받은 안 온 친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아니, 빨리 나타나지. 왜 카톡질을 하고 있대? 오늘 못 온대, 결국은.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해갖고 온대. 가만히 있자. 이모티콘이 어떤 걸 보내줄까? 하나 이모티콘이 왔나? 일단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간단한 표시해줘야지. 다행이다, 미리. 넌 그거 어떻게 알았어? 떴어요. 아, 그걸 봤어? 난 그걸 못 봤어. 응? 몇 쪽 다시 한번. 여기 올라가면 바로. 아유, 거기로 올라가면 바로 있는. 예? 그죠, 이거. 217쪽. 217쪽에. 7번, 8번. 아이고, 더 올려야 되네. 문제를 봐야 되니까. 자, 그림은 1주기, 2주기, 비금속 원소. A에서 E의 루이스의 전자 점식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저렇게 A처럼 찍힐 수 있는 놈은 둘 중에 하나예요. 1, 2주기에서. 누구? 수소하고? 근데 문제에서 누구라고 써 있어? 비금속이니까 A는 수소입니다. B는 4개 있는 거. 1, 2주기에서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건 탄소밖에 없고. C는 질소, 얘는 산소, 얘는 플로린. 이렇게 되겠죠? 그치?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간단해. 자, 중심 원자가 B, C, D이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저 B하고 C가, 응? 동소랑 탄소가 아니야. 문제 풀다 보면 저 중독 탄소 집어넣고 있다. B, C, D이고, 중심 원자가 B이고, 즉 탄소인 거, 질소인 거, 산소인 거, 각각 E와 결합한다. 즉, 플로린과 결합하죠. 왜? 플로린은 단일 결합밖에 못하지. 그러면 얘하고는 CF4, 즉 1대 4결합 돼야 되고, 질소하고는 NF3, 얘하고는 OF2 이렇게 결합돼야 되죠. 그치? 그러면 1대 4결합이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지난 시간에 자 1대 4결합은 무조건 정사면체. 뭐 나와야 돼? 1대 3이면 정사면체 살짝 쭉 눌러서 삼각 뿔 형태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얘는 1대 2 결합인데 산소에 뭐가 있어? 비공전자쌍 있지? 그래서 구부러진 모듈이 나. 그거 붙는 거죠. 이것도 앞에 그거 비슷하게 자꾸 조합을 해봐야 돼. 어떤 놈이 나오지? 어떤 놈이. 왜 이렇게 웃어? 해봐. A에서 E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만 골라라. B2가 뭔데? BB2면 뭐야? 그래, CO2야. 뭐라고? CO2면은 이렇게 결합이 형성돼야 돼요. 막대형 나와야 돼. 직선형. 오케이? 왜? 중심 원소에 비공전자쌍이 없어. 그럼 직선 나와. 다음에 E3는 이게 NF3야. 뭐라고? 그리고 BA4면 누구냐? 얘는 메테이 CH4가 돼.
1대 4결합이면 각도 무조건 몇 도? 109.5도.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맞았지? 예, 옥텟 규칙 만족해요. 중식 원소도 만족하고 플로린도 만족하고 전부 다 모든 원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 만족 못하는 거 우리 누구 배웠어? 누구? 베릴륨 동소. 다른 그럼 뭐 나중에 보면 뭐 가운데 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웬만하면 잘 안 나온단 말이지. 쉽지? 이제 됐냐? 경험 부족, 경험 부족. 또 혹시 할 거 있어요? 220쪽에 220쪽에 20번? 응? 이게 나왔다. 따라가면서 써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느냐? 1대 4 있는 놈들은 돼, 안 돼? 1대 3도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입체고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평면이야. 그러면 얘 뭐 BF3G 얘는 평면이야. 왜? 가운데 동소는 6개만 있어도 안정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평면에 있느냐? 그렇다. 그리고 CCl4 하염화탄소는 이쪽으로 가야 돼. 1대 4결합이니까. 이산화탄소 직선형.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 OF2 구분형. 오케이? 자, 극성이다, 무극성이다는 저 입체 구조가 대칭형이 되면 무극성이라 그랬지. 그러면 요 스텝 중에 대칭형인 게 누구? BF3랑 CO2가 가만 있어봐. 극성 분자잖아. 극성 분자니까 이 중에 누구? OF2가 돼야 되고 이거 거꾸로 쓸 뻔했다. 나머지 두 개, BF3랑 CO2가 무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거, 얘 중에 극성 분자는 암모니아고 이쪽은 사염화탄소 CCl4가 되겠지. 끝났잖아. 이거 구분할 줄 알면 돼. 머릿속에 뭐부터? 이 구조를 먼저 다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저 5가지가 대표 중에 대표 주자들이야. 저거 원소 기억을 안 써주고 A, B, C, D로 아까처럼 다 풀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구조를 외워놓잖아? 그럼 어떤 일이 보지만 뭐 다른 문자로 주는데 이걸로 보일 거야. 많이 풀다 보면. 얘네들로 보일 거야. 딱 보고 얘가 누군지 봐야 돼. 자, 그럼 맞는 거 보자. 가는 OF2. OF2니까 O, F, F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똑같은 구분형 각도가 104.5도짜리야. 그러니까 대칭형이 안 나왔죠. 대칭형이 안 나오면 극성 분자여야지.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모먼트가 0이다. 얘는 쌍극자 모먼트가 0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쌍극자 모먼트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다에서 다가 누구지? 암모니아. 이거 107도잖아. 중심원소의 비공유전자쌍 한 쌍. 비공유전자쌍 한 쌍 있을 때마다 2.5도씩 더 가져가면 된다 그랬지? 아, 빼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BF3. 아까 BF3 어디였지? 9에 해당했어요. 오케이? 내신에 좀 쉽게 잘 나오는 형식. 내신 문제. 그래서 이 구조를 외운 친구들은 뭐 깔 거 이러면서 좀 금방 봤거든?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야. 아예 이해가 안 가겠지. 공부를 안 해놨어. 자, 이제 풀 수 있겠어요? 물론 한 번에는 힘들 거야. 몇 번 더 연습해봐야 돼. 내가 여러분들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프린트를 좀 이렇게 책처럼 묶어서 하나씩 내줄 거예요. 너네 시험 일정 언제부터? 너네 10월로 넘어가니? 네. 아, 지금 빠른 주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돼, 빠른 학교는. 저희 10월 17, 18, 19. 빠른 학교는 9월 마지막 주도 아니고 9월 셋째 주 시험 들어가야 돼. 9월 20일경 시험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다음 주쯤부터는 얘네들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골 아파. 그래서 너네들은 늦게 끝나지. 걔네들 시험 끝나면 너네들 시험 대비 시작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래서 요번에 과학 선생님을 아주 달달이 이렇게 나눠 놓으셨더만 학원에서. 학교별로 애들을 찢어주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 명짜리 반이 여러 개. 한 명, 두 명짜리 반이 여러 개. 학교별로 시험 요번에 2학기가 왜 그런지 수험 저게 스타트부터 끝까지 있지 5주 차이가 나, 5주. 맨 처음 시작하는 학교에서 맨 마지막 끝나는 학교까지 시험 기간이 5주야. 환장하고. 원래 2학기는 원래 3학년들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때까지 선생님들은 계속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3학년들 기말고사 되게 바로 들어가. 중간고사 끝나고 3주 만에 기말고사 보니까 너네도 중3 때, 너네 중3 때 코로나가 한 번씩 바뀌 시험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가뜩이나 고맙던데 2학년들도 그 모양이야. 요거는 솔직히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시험 대비일 것 같아. 느낌. 근데 이러면 몰라 그냥 시험 문제 엄청 많이 풀릴 거야 나는. 또 없어?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동적 평면 했었는데 살짝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 기억나지? 응? 내신에 이런 거 나옵니다. 다음 중 가역반응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거 나와요. 자, 가역반응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지? 비가역반응이라고 부르는 거. 비가역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였죠. 불에 탄 거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불에 타서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기체가 돼서 날아간 애들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또 금속과 산이 반응한 거 있지. 중화 반응.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 지난 시간에 내가 앙금 한 번씩 적어줬었지. 응? 사실 앙금 거기 내가 15개를 적어줬는데 15개까지 기억 한 13개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하얀색 위주로 정해져 있어. 다시 한번 비가역 반응 종류를 꼭 알아주세요. 그럼 뭐 내신에서 뭐 외우면 그냥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얘들아, 석회동 무슨 행분 반응식 꼭좀 외워놔. 이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다. 근데 애들이 저걸 보고도 무슨 반응인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야. 자주 나오는 거 딱 보고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 동적 평형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상평형, 용해평형, 하학평형. 얘들아,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어. 다 까먹었어, 이 사람들. 새롭다. 근데 들으니까 맞아 소리는 생각나죠. 맞아는 떠오르죠. 이게 반복. 이래서 반복해야 돼. 영어 단어도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오늘 봤으면 내일 또 봐야 돼. 한 3, 4일 연속 보면은 내 거 만들기 쉬워요. 그럼 누가 보죠? 영어 단어 시험 마지막으로 본 게 없지. 고2쯤 되니까 영어 단어 시험 안 보겠지? 학원에서? 저 이거 줬어. 너도 물어볼 거야. 네. 어? 영어, 야, 근데 고2인데 아직도 영어 단어 시험을 보냐? 수능 시켜봤자,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200개. 수능에서 영어를 만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단어, 필수 영어 단어가 약 700개. 만점 1등급을 원할 때는 약 1200개. 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점을 맞을 수 있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평생 쓰는 영어 단어는 약 3000개. 평균적으로 보면 대학을 나와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대학 나온 사람들은 약 4천. 그리고 작가가 한 7천 단어. 작가들이. 그리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이 약 5, 6천 단어 사이래요. 자,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 여태까지 영어 단어 시험 본 게 몇 단어가 될까요? 여러분들 시험 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 단어 몇 개나 시험 봤지?
만 단위 나올걸? 만 단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어 단어 몇 개나 들어있죠? 가장 최근에 영어 단어 시험 본 게 언제예요?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 좀 너무했다. 그건 학생들한테 이제 믿고 맡겨야죠. 언제 봤어요? 최근에. 뭐지? 어? 그러니까 아까 대답을 하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영어 단어 시험 봤다는 게 신기해서 저희 수능 학교 생활과도 당하신 건 아니에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학생들은 좀 인정 좀 해야 돼. 자, 그러자. 가장 최근에 언제 봤다고? 뭐지? 목요일은 그저께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자, 거기서 다섯 번째 단어가 뭐예요? 언제? 첫 번째 거 기억나죠? 언제? 몇 개 봤어요? 아쉽게 40개요. 그중에 지금 머릿속에 몇 개 남아있죠? 영어 보면 나가거든요. 문제가 이거야. 이번 주 시험 보면 끝이라는 거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 근데 맨 처음 거는 거의 기억나. 맨 처음 1, 2, 3 정도까지 기억이 나. 즉 여러분들 한 번에 50개씩 영어 단어 시험을 보잖아. 그래봤자 일주일에 50개씩 봐봤자 머릿속에 몇 개 남아있다? 한두 개 남으면 다행이라는 소리야. 그럴 거면 애초에 5개만 보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더 많이 남을까? 적게 남을까? 어차피 3개씩 남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40개 외우는 게 좋을까? 하루에 한 개, 두 개만 외우는 게 좋을까? 내가 다 하면 한 개가 더 효과적이라고. 확실하게. 근데 그걸 세 분에서 쭉 쪼개갖고 한 번에 40개, 50개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만 외웠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영어 사전을 통째로 다 외운 미친놈이 있었어. 한두 명이 아니야.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우리 반에 한 셋이 있어. 한 번에 영어 단어 한 개씩. 하루에 그런 식으로 300단어를 외웠대. 내 머리는 좀 안 되거든. 근데 하루에 300단어를 외운대. 한 번에 하나씩. 평소에 공부할 때 그 과목이 아니고 다른 거 공부할 때 있지. 응? 아, 나 공부할 때가 아니라. 돌아다닐 때 있지. 영어 단어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쇠 고리로 묶는 요만한 단어장 같은 거 있지. 그거 한 페이지에 한 단어만 써 있어요. 한 페이지에 한 단어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두툼한 거를 두 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단어예요. 그 엄마가 맨날 썼는데, 어머니 정성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넣고 다녀서 수시로 우리하고 뭐 웃고 떠들면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봐. 그래서 다시 보내. 한 번에 한 개 딱 보고 그냥 잠깐 보고 넘기는 거야, 하나는. 한 개는 그렇게 외워지잖아요. 이걸 수시로 반복을 하는 거야, 수시로. 근데 내가 하루 300단어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을 놓고 보면 2000단어가 안 돼. 오늘 봤지?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봐야 돼.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복해서 본다. 그래서 일주일에 목표가 뭐 1500단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히 몇 단어인지 모르겠어. 근데 매일 들고 오는 영어 단어장이 300단어. 그걸 하루 종일 한 번씩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만한 영어 사전을 통째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외웠다. 그래서 걔는 나 2학년 때 그 영자신문 있죠? 영자신문 교문에서 교무실장 교실에서 영자신문을 보고 있었어. 2학년이.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영재신문 제대로 읽은 영어, 읽을 수 있는 영어 선생님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영어 단어는 걔한테는 단어 공부하는 것을 난 고등학교 2학년 읽는 게 처음 봤어. 못해도 연구대 갔을 거예요. 3학년 때 반이 갈려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부터 항상 안 해보고 5분 안에 늘 들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10분 안에 되면 연구대 갔으니까, 안에서 10분 안에 연구대 가고, 안에서 원투쓰리 하면 서울대 갔으니까. 못해도 연구대 이상은 갔겠어. 한 번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건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 그래서 첫 번 진도를 뺄 때는 가능하면 빨리 빼고 제목 위주로 딱딱딱딱 개념만 살짝 잡고 넘어가는 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라고.
근데 머리가 좋아서 암기가 좀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힘들어. 다시 한번. 동적 표현이 몇 가지? 세 가지. 하나는 상표현. 상표현이 뭐였지? 상태 변화에서의 변형. 고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상태 변화에서의 변형. 이때 내 주의사항 준 거 있었죠? 이거 증발 속도는 변하면 돼안 돼요. 시험 문제는 보통 T1, T2, T3 이렇게 줄 때 T2에서 동적 평형이 일어났다 이러면 T3에서도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때 증발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일반적으로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기압, 온도, 표면적인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거꾸로 들어오면 응결 속도는 기체 양이 많아질수록 응결 속도는 빨라진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는 건 증발과 응결이 똑같아지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해평형. 용해평형도 똑같아요. 용해평형. 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녹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녹는 거와 석출되는 게 양이 똑같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때 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우리는 이 용액을 포화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과포화 인정을 해버리면 골이 아파집니다. 과포화가 뭔지 알지? 분명히 배웠지? 근데 과포화 따진 적 있어 없어? 없죠. 왜? 이거 인정해버리면 계산이 안 돼요. 과포화를 인정하고 과냉각을 인정하면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과포화되는 양만큼은 그냥 수출된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학평형. 응? 화학평형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요 그래프하고 또 하나 그려줬던 거 있지? 하나는 요렇게 그려준 거 있었죠? 위에 게 NO2, 저 NO2가 젓갈색. 오케이? 요 위치는 꼭 좀 기억해 두자. 저걸로 나올지 이걸로 나올지는 몰라요. 뭐 선생님 마음대로 되겠지. 기억을 하세요. 얘도 동적 평형이다. 따지면 크게 보면 동적 평형이야. 화학 평형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지난 거 살짝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 산염기. 라떼는 이 산과 염기를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 산염기 아예 지난 시간 살짝 했어? 아예 안 했나? 얘들아, 너희들이 배우는 산과 염기는 총 세 가지예요. 이 책에도 두 가지 위주로 나왔는데 총 세 가지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산염기 기본을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산염기 거의 안 나오고 고1 때 다시 산염기 나왔지. 그치? 이때 처음으로 배운 게 여러분들이 산은 얘들아 산과 산성은 다르다. 산은 물질을 뜻하는 거고 성은 성질을 뜻하는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 이거 구분 안 해줬을 거야. 염산은 산성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니야. 염산은 산성 물질이야. 혹은 염산은 산이다라고 말해야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산은 물질을 뜻하는 거야. 산성을 가지는 그런 물질. 오케이? 산성은 그 물질의 성질. 우리가 일반적인 산성 물질들의 성질을 얘기하는 공통 성질을 산성이라 그래. 그리고 염기가 있고 염기성이 있겠지? 성자가 붙으면 뭐다? 성질을 뜻하는 거야. 알겠니? 물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기본 단어니까. 얘들아, 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성 물질의 공통 성질이에요. 뭐라고? 산성은 산성 물질의 공통 성질이다. 산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공통 성질. 오케이? 그러면 산성을 가지면 그 물질을 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성의 공통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배웠어? 그렇죠. 누구 때문이다?
결국 산성 물질들의 공통 이온이 수소 이온이지. 따라서 산성은 결국 수소 이온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통적으로 대체로 신맛이 나죠. 모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콜라에 탄산이라고 들었지?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거. 사이다도 탄산, 콜라도 탄산. 카메라가 흔들려서. 이게 내가 좀 실수한 게, 내가 좀 센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힘이 없네. 막 잘 흔들려. 그래서 아까 일부러 띄워놨는데, 다시 붙여놨어. 괜찮아. 좀, 안 오는 사람이 좀 흔들리는 화면에 좀 봐야지 뭐. 응? 자, 대체로 신맛, 모두는 아닌데, 사실 탄산에도 신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콜라의 단맛이나 다른 톡 쏘는 탄산의 그 느낌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신맛을 잘 못 느끼는 거야. 콜라 좋아합니까? 콜라 안 좋아해? 야, 햄버거엔 콜라잖아. 햄버거 먹는데 다른 거 먹기는 그렇고, 탄산을 먹어야죠. 그런데 신맛이 느껴지진 않아. 그게 뭐 때문이냐고? 다른 맛에 가려진 거야. 자, 그리고 금속과 반응하면 보통 우리 이온화 경향이라고 앞에서 살짝 한 거 있었지. 칼크나마, 전기나 수소수소 될 거. 이온이 잘 되는 놈들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탄산칼슘, CaCO3 얘랑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놈들 머릿속에 살짝 떠올리면 조개, 껍데기, 석회석, 시멘트,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해석이라는 거. 기울어진 일면체.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제발, 어?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제발 좀 암기를 해두자. 그리고 다 전해질로 인정합니다. 전류가 통하는 조건 두 가지라 그랬죠. 금속에서는 자유전자가 있으면 됐어. 고체에서는. 액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된다 그랬어. 그런데 얘네는 공통적으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놔요. 산성 물질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고. 즉, 그 물 속에 이온이 있지.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염기성은 그럼 똑같이 얘는 수소 이온의 성질이었으니까 염기성은 누구의 성질? 수산화 이온의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체로 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씻다가 잘못해서 입에 비누 조금 들어가 본 적 있지 않냐? 막 하다 보면 잘못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럼 입 씁쓸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를 거고 요즘 비누는 중성에 가까워서 잘 모를 건데 못 믿겠으면 빨래비누 한번 깨물어 먹어보세요. 삼키지 마세요. 소화불량 걸립니다. 이렇게 가서 오늘 이렇게 맛만 보시라고. 나는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아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느낌이 어떤 줄 알아? 이 머리카락이 부서지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 말리고 나면. 여러분들 왜 겨울에 남학생들은 잘 몰라. 여학생들 머리 감고 나면 푸석푸석한 느낌 들 때 있지? 근데 요즘 샴푸가 좋아서 그런 느낌 없는데 비누만 가지고 머리를 감아봐. 되게 푸석푸석해지거든? 근데 빨래비누로 하면 이거 꾹 잡으면 부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잖아? 그럼 얼굴 잡아 당기는 느낌 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세수하고 나면 이렇게 당기는 느낌 나지? 응? 그래서 핸드크림이나 뭐 얼굴에 바로 발라주잖아요. 남자들은 얼굴은 잘 안 바르잖아. 겨울에 세수하고 나서 물기 딱 마르면 이렇게 좀 당기는 느낌 날 때 있지? 그거 한 10배쯤 세진다. 잘못하면 당기다 갈라지겠다는 느낌. 왜냐? 염기성 물질들의 특징이죠. 단백질을 녹여내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끈미끈. 오케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트머스, 제발 지시하게 색깔 변화. 얘도 똑같죠?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 강한 산성, 약한 산성, 강한 염기, 약한 염기의 기준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중학교 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얘네가 없어져갖고 안 배웠을 것 같아. 너네 3대 강산 배웠니? 강산, 강염기. 강한 산성이 있고 약한 산성이 있거든? 얘의 기준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야.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가 기준이 아니라 녹아서,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거의 100%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거의 100%. 오케이? 항산도 마찬가지. 물에 녹으면 거의 100% 이렇게 갑니다. 질산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세트산 얘는 CH3, CL5 한 30%가 안 돼요. 이렇게 이온화되는 게. 이온화가 잘 되면 강한 산성이. 즉 그림으로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줄 때 전부 다 떨어져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떨어져 있다? 그럼 아 강한 산이나 강한 염기를 뜻하는구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분자 형태로 있는데 한두 개만 이온이 돼 있다? 그럼 아 이건 약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는다 안 녹는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즉 수소 이온이 공통 성질이었지. 염산, 황산, 질산은 누구 때문에 나뉠 수 있는 거야? 얘네 성질 차이는 누구 때문이야? 음이온 때문이에요. 즉 산의 각각의 성질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 공통 성질이 양이온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질은 누구 때문이다? 거꾸로 염기는 각각의 성질이 누구 때문이다? 양이온 때문이다. 이거 나 때는 중학교 때 얼마 전까지는 고1 때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고2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난 고1 애들 할 때도 살짝 얘기를 해줘요. 자꾸 고1 때 나오더라고. 자, 조금 전에 산 연기가 물에 녹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즉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물에 녹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이거를 산 염기로 정의했죠. 이것을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라고 합니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에 녹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에 녹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놔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약한 염기의 대명사 암모니아. OH가 없네요. 없는데 물에 녹으면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생깁니다.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생겨요. 야, 여기 화면에 여기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요. 이거 체크 안 해놨네? 야, 마우스 어디 갔냐? 어디가요? 응. 이 정의하고 안 맞죠?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가장 좁은 의미의 산과 염기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웠던 산과 염기는 이 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정의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빼놨을 때 산과 염기라고 정의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암모니아처럼 OH가 없어. 그런데도 염기야. 이런 거를 개념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가 등장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가 아레니우스야. 가장 좁은 의미. 정의가 뭐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의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산과 염기는 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로 정의된 거라고.
그런데 일부는 아레니우스로 정의가 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산과 염기로 또 한 가지.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수소 이온을 없애세요. 사실 물속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개념은 수소 이온으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왜? 개수가 얘랑 그거랑 개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수소 이온이 아니라 저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정의를 확실하니까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이렇게 정의가 바뀝니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얘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 개념 똑같죠? 근데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을 양성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얘를 양성자 주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양성자를 조금 전에 아레니우스에서는 물에다가 수소 이온을 던져놨죠. 얘는 아니야. 수소 이온을 야 받아 이러고 딱 염기한테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아레니우스의 삼각연기는 누구한테 줬어? 물에다 던져놓은 거야. 수소이온을 던져놓고 수산화이온을 던져놓은 거야.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 산은 양성자를 주는 놈,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놈이야. 그래서 양성자 받게라는 거야. 주는 놈과 받는 놈도 정의가 바뀝니다. 근데 하나의 음식이야. 양성자 주. 근데 수소 이온이 곧 양성자거든요. 수소 이온이 곧 양성자 주게, 양성자 받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생겨요. 자, 산하고 염기가 있어. 오케이? 산에서 수소 이온을 염기한테 줬죠. 즉 양성자를 줬죠. 그러면 이 산 남은 게 뭐만 남아? Cl-만 남았지. 이 새끼는 다시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는 놈이거든. 염기가 된 거예요. 주는 놈은 산이었죠. 받는 놈은 염기였죠. 그러니까 산이 염기로 바뀝니다. 그럼 염기는 받아서 염기였죠. 받았으니까 요 받은 놈을 다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 염기가 산이 됩니다. 오케이? 이때 요 산은 염기가 됐고 이게 산은 염기고 얘가 다시 염기가 됐고 염기는 얘는 산이 됐거든요. 산은 염기가 되고 염기는 산이 돼요. 이 산과 염기의 짝을 짝산 짝염기라고. 그럼 얘는 짝염기가 되고 서로 짝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야. 그러면 얘의 짝염기는 얘가 되는 거야. 얘하고 짝짜 붙이려면 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케이? 짝산 짝염기 개념. 오로지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만 존재합니다. 아레니우스에서는 이런 건 존재 안 하고 좀 이따 배울 다른 놈한테도 이런 건 존재하죠. 짝산 짝염기. 즉 산은 뭐가 돼? 염기가 되고 염기는 반응 후에 산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짝산 짝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물이죠. 물은 우리 아레니우스의 산과연기에서는 중성으로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왜?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입니다. 그런데 염기하고 반응하니까 뭐가 됐어? 상황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염기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습니다. 뭐일 수도 있다고? 산일 수도 염기일 수도 있어. 반응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보이죠? 저 물을 갖다 놓고 다음 중 산으로 작용한 것은 염기로 작용한 것은 이 문제 나온단 말이죠. 100% 나올 거야 내신에는. 응?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하는 저런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가장 대표수사가 뭡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게 돼? 쉽게 해서 산을 만나면 염기로 작용하고 염기를 만나면 산으로 작용해요.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 물. 그리고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 아미노산의 한쪽에서는 산이 있고 한쪽엔 염기가 있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염기로 작용하고 염기에 들어가면 산으로 작용하고 그래요. 그런 물질이 얘네들이 쭉 나오는데 물은 있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저게 H2CO3가 한 번 이온화된 거야. 얘네들은 약한 애들이거든. 어떤 애들이라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온화가 가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즉 수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떼어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이돼요. 나머지도 저기 원래 HS도 H2S였어 원래는. 근데 하나만 떨어져 있지.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지금 뭐 근데 저 H2SO4도 마찬가지. 항산이거든. 항산도 하나만 떨어져 있을 땐 양쪽성 물질을 잡는. 야 신기하죠. 항산은 분명히 뭐로 배웠는데 졸라 강한 산성으로 배웠는데 상황에 따라서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마지막에 H3PO4. 우리가 산가 이온은 몇 개 배우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PO4 3-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가지고 있던 거에서 수소가 하나 정도 떨어져 나가 있는 애들이지. 걔네들이 양쪽 성물질로 작용을 해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양쪽성 물질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굳이 안 외워도 얘 하나만 떨어지면 양쪽성 물질이 되겠네 눈에 보일 겁니다. 평소 때는 뭐로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다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중학교 개념에서는 산으로 배운 놈들이 약한 산. 얘는 아니지. 산으로 배웠는데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원래 수소를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떼어낼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근데 물은 아니었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짝산 짝연기. 연기는 산이 되고 산은 염기가 되는데 이렇게 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짝산 짝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이거 알고 있는지 난 궁금한데? 염산, 황산, 질산 3대 강산이에요. 야야야. 얘네는 보통 3대 강산이라 그러죠? 얘는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약한 산성의 대표 주자들이고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니?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때 없어진 것 같은데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나 때는 얘네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는데 요즘 아예 그만 안 나오고 아예 없어져 버렸고 염산의 특징 얘 원래 기체야 뭐라고?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가 정상이거든? 근데 그러면 산성 아니고요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AQ라 얘가 산성이 되는 거야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약 37%까지 37%? 8%요 정도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100% 염산이다라는 소리는 거짓말이 됩니다. 혼합물이 100%될 수 있어 없어. 이 과정 100%예요. 얘가 물에 아무리 녹아봤자 얼마까지? 37%, 8%? 이 정도까지밖에 못 녹아. 염화수소 수용액이 우리가 아는 염산이야. 그래서 염산 냄새 맡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냄새는 이거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코 속으로 들어오면 코 속에 뭐 있지? 수분 있죠? 수분 만나면 뭐가 돼? 강한 산성, 염산도. 냄새 오래 맡으면 호각세포 다 뒤져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 냄새, 화학약품 냄새는 어떻게 맡아? 콧바람. 콧구멍 갖다 대는 거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니면서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암모니아 가지고. 암모니아, 플라이트 있죠? 우리 때는 유리로 돼 있으니까 샤알레에다가 암모니아를 이렇게 몇 방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코를 갖다 댔겠지? 암모니아 냄새 맡아봤니? 야, 그 기절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아 써요. 여기다 암모니아 이렇게 냄새 풍기잖아. 그러면 뭐가 찌르는 느낌 나면서 정신이 막 듭니다. 그래서 기절한 사람 때울 때 암모니아 가스를 써요. 너는 혹시 복싱 권투하는 거 아니? 권투랑 격투기. 한 번도 남학생인데도 안 봤어? 거기서 뭐한딱 맞아가고 비틀비틀하는 애들 있지? 그 립스틱 같은 거 꺼내갖고 서 코앞에 흔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든? 그게 암모니아야. 이거 맞아놓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 있지? 그때 강한 냄새를 팍 풍겨주면 정신이 쫙 들거든. 그때 쓰는 게 암모니아. 어, 이 염산을 찾을 때는 암모니아로 찾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안면수는데 빛이 확산할 때 되는 겁니다. 얘는 분자량이 30 얼마? 36? 그 정도 나오고 정확하게 36.5, 37 정도 나오고 얘는 17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런 안에서 염산이 3분의 1쯤 갈 때 암모니아는 움직이는 거리가 1대 2가 돼요. 가벼운 거더 빨리 가야 돼요. 그때 여기에 염화 암모늄이라는 하얀색 고체 알갱이가 생겼거든. 근데 연기처럼 보여요. 염화 암모늄 혹시 배웠어요? 기체 확산 때 요 실험은 배웠을 거거든. 염산 한쪽에 놓고 한쪽에 암모니아 놓으면 약 3분의 1쯤 되는 위치에서 하얀색 염화 암모늄, 흰색 알갱이가 생긴다. 이게 고체거든. 염산 찾을 때는 암모니아를 쓰고 암모니아 찾을 때는 염산을 쓰고. 암모니아는 뭐? 야, 다시 한번 냄새 맡을 때는 이렇게 손바람으로 맡는 거야. 맛을 볼 때도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희석해서 그 저기 거름종이 적셔갖고 살짝 혀에 대보고 물로 헹구고 이러는 거야. 안 그러면 독약이 달달한 맛이 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한 방울 먹고 죽었을까? 자, 염산의 특징은 이 정도로 황산. 보통 이 황산의 특징이 아주 재밌죠. 진한 황산은 보통 98% 이상의 놈을 진한 황산이라 그러는데 얘는 산성이 없습니다. 산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강한 산성이라 그래놓고 뭔 소리입니까? 이러는데 자, 산성의 성질은 누구의 성질이라고 그랬을 정도예요. 산성은 누구의 성질이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H 플러스 수소이온의 성질이라고 그랬지. 얘 액상 자체가 액체예요. 진할 때는 이온이 없는 상태라고. 진할 때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산성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자체가 액체니까. 그런데 얘가 진할 때 어떤 특징을 가느냐? 강한 탈수성을 가져요. 이래서 졸라 무서운 산이 돼. 얘들아, 너네들 종이 있지? 종이 주성분이 뭐죠? 원소가 포도당이에요. 섬유질이라고. 염소는 그래서 종이 먹고 살잖아. 포도당이라. 몰랐어? 우리가 먹는 녹말은 응? 포도당, 알파 포도당하고 베타 포도당이 순차적으로 1번, 4번 탄소가 결합한 알파 일사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아밀레이드는 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얻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 근데 섬유질이라고 하는 거지. 섬유질은 알파 포도당하고만 쫙 연결되는데 1번, 6번 탄소가 연결이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끊을 수 있는 효소가 없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섬유질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먹어봤자 코만 가면 되는데 분해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흡수도 안 돼. 응하로 나가. 오케이? 근데 얘를 소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염소. 또 이거 대세균지라는 애들 있지. 이 반추동물은 일사결합과 일육결합을 다 끊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종이 먹이면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한테 종이 먹이면 설사하다 죽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즉 포도당이 주성분이야. 근데 포도당은 얘가 주성분이죠. 원소로 따지면. 강압탈수성이 무슨 짓을 하냐? 여기에서 물을 만들어. 원자를 뽑아서 물을 만들어. 거기 녹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 산소만 남았지. 그래서 하얀 종이에 황산으로 글씨를 쓰면 씨 꺼먹게 타들어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툭툭 뚜꾸리면 산소만 남았으니까 그 까만 글씨가 써져버려. 강한 탈수성. 그래서 강한 탈수성을 이용해서 옛날에 건조제를 썼는데 요즘은 위험해서 유지 안 해요. 너무 위험해. 여러분들 실험실에 가면은 과학 실험실 가면 이 유리로 된 떡튀기처럼 생긴 데시베이터라는 게 있거든. 요즘 나도 박사과정 때 딱 한 번 써봤어. 박사과정 때딱한 번. 그 이게는 미쳤냐? 더 좋은 장비가 많은데 그걸 왜 써? 안전한 장비. 강한 탈수성. 근데 이게 여러분들 피부, 단백질도 주성분이 여기에 뭐 질소까지 있는 거거든. 이거 가지고 똑같이 거기다가 점성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풀처럼 끈적끈적까지는 아니지만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묻었을 때 이렇게 탁 털어도 털리지가 않아. 털어봤자 이렇게 찌금 미끄러져 내는 거야.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항산의 특징입니다. 진열할 때는 산성이 없는 놈이 강한 탈수성, 물에 자꾸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탈수성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놈이에요. 그 다음 반응성이 제일 큰 게 질산이에요. 얘네들 중에 반응성이 가장 큰 게 질산이에요. 근데 얘네들 셋 다 금은 못 녹여요. 금은 못 녹이는데 얘랑 얘를 섞잖아? 왕수가 돼서 금을 녹여요. 요즘 왕수도 안 되고 그냥 상식.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근데 비세야. 뭐라고? 이렇게 자외선이 약해서 얘는 빛을 받으면 안 돼서 갈색병 속에 보관합니다.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갈색병에 보관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갈색병에 보관해서 햇빛을 피해서 보관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간간히 튀어나온 건데 요즘 학교에서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추가로 그냥 해준 겁니다. 처음 들었죠, 이 얘기. 원래 이게 중학교 때쯤에 한 번은 나왔어야지 되는 얘기인데 요즘 이게 생명비가 중학교 과정에서 없어지면서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증발해 버렸어. 알아야 되는데 교육과정상에서 스리슬쩍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 미아가 되는 애들이야. 아세트산, 식초인 거 알죠? 응? 식초.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면 빙초산이라고 팔아요. 뭘 판다고? 얘 거의 원액에 가까운 놈을 빙초산이라 그러는데 빙초산은 녹는 점이 17도 정도가 돼요. 즉 겨울에 가면 고체도 있다고. 겨울에 마트 가면 15도 정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온도가. 좀 추워요. 마트 내부가. 근데 그런 고체야. 근데 가지고 집에 오면 녹아 있어. 녹는 점이 17도라.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는 빙초산 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 어릴 때는 식초가 비싸니까 빙초산을 사다 희석시켜 먹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 혹시 여러분 중국집 갑니까? 짜장면 먹어. 짜장면 먹으러 가서 단무지 먹어요? 양파 먹어요? 야, 짜장면집 가면 우리가 양파하고 단무지 마음대로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혹시 식초 뿌려 먹습니까? 뭐에 먹어요? 짜장면은? 짜장면. 아니 짜장면 먹으러 가서 단무지와 양파 이게
고춧가루는 치니? 뭐, 이건 기호니까. 응? 거기에 보통 중국집에 가면은 그 식탁에 식초랑 간장 있죠. 그 식초는 대부분 이거 희석시켜놓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러면 솔직히 신맛 이외에 다른 맛이 없거든요. 그 집에서는 거의 대부분 간식초나 쌀식초 같은 발효 식초 있죠. 영양가 많은 걸 먹을 겁니다. 근데 식당에서 그거 쓰면은 가격이 너무 크게 차이 나거든. 그래서 아마 대부분 빈초산을 5% 이하로 희석시켜서 먹는 게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얘를 한 병을 사. 그러면 20리터짜리 한 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리터짜리 한 통이면 아마 중국집에서는 일주일 이상 쓸걸요. 장사가 잘 되는 건 하루에 한 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특히 냉면집. 냉면집 가면은 30kg를 갖다가 식탁에 올려준다? 그 가격을 충당할 수 있을까? 냉면 먹어? 좋아해? 뭐 집어넣어, 냉면에? 어. 냉면 그럼 여기서 생활 속의 과학 상식 한 번. 식초 치죠. 냉면에는 뭘 쳐? 왜 식초를 쳐? 우리 혀에서 신맛을 느낄 때 시원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이 감각이 헷갈려 하는 거야. 우리 감각이. 그래서 신 거를 먹으면 시원하다라고 우리 뇌가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차가운 냉면에 식초를 뿌려 먹으면 되게 서늘하게 느낀다. 그래서 식초를 치는 겁니다. 그때 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빙초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빙초산은 몇 방울만 들어가면 됩니까? 왜 빙초산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혹시 냉채 알아? 냉채? 해파리로 만드는 냉채. 물 있으면 안 좋은 거. 그런 거 쓸 때는 빙초산 씁니다. 근데 얘도 빙초산 같은 경우는 손에 묻으면 손 껍데기 벗겨져요. 여러분들 먹는 식초는 1에서 5%밖에 안 되니까 손에 묻어도 그냥 큰 문제가 없거든? 근데 빙초산은 손에 닿으면 얘도 산성이야. 그래서 화상 입어서 껍데기 벗겨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H2CO 뜨니까 탄산이니까 얘는 뭐 우리가 먹기도 하니까 거의 팔려있지. 그 다음에 염기로 넘어가서 염기 3대 염기 3대 강염기 NaOH, KOH, CaOH2 강염기 거기다 NH3 뭐이 정도? 얘네 두 개는 같이 배워요. 왜냐면 성질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 OH 똑같이 있지. 나트륨, 칼륨 둘 다 일족이지. 성질이 너무 비슷해. 거의 쌍둥이 수준. 우리 중2 때 불꽃 반응 배웠지? 기억나? 불꽃 반응 색깔 7가지. 자, 아는 대로 떠들어봐. 나트륨, 노랑, 소금, 파랑, 오랑, 없었을 것 같은데? 구리, 빨강, 청록, 빨강은 이 두 개. 리튬 빨강, 스트론도 진한 빨강. 물론 우리 눈으로 구별 못해서 분광기라는 게 필요했죠. 잠깐만 보세요. 얘는 사실 불꽃 반응 빼고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성질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둘 다 연기, 강한 연기에 둘 다 일조 원소이기 때문에 성질이 너무너무 비슷해.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그 수분 속에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조혜성. 물을 흡수해서 그 물 속에.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쌀알같이 이렇게 고체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제품이. 뚜껑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뚜껑 꽉 안 닫아놨다. 특히 이런 습한 날 뚜껑 열어놨다. 그 다음날 보면은 액체로 변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거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못 써요. 뭐 한 통에 한 10만 원쯤 하거든 1kg에. 뚜껑 열어놓으면 10만 원 그냥 날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박사 받을 때 후배 하나를 뒤지게 욕한 적이 있어요. 이라이 씨.
화학약품 기법도 모르는 새끼. 요거는 왜 있어. 왜냐면 뚜껑을 내가 땄거든? 응? 뚜껑을 따서 이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보통 뚜껑 하나 따면 한 달은 가거든.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분명히 나는 뚜껑을 제대로 닫았단 말이야. 그 전날 누가 썼어? 몇 명이 썼어, 후배들이. 근데 내가 또 쓰려고 딱 했는데 딱 시야가 내리는데 느낌이 출렁하는 거야. 고체가 출렁할 수는 없잖아. 딱 봤더니 딱 뚜껑을 열려고 하면 뚜껑이 반쯤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보고 있어. 아씨. 딱 열었더니 액체로 가득 차 있어. 왜? 시커먼 สื้에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어제 이거 쓴 놈 나와봐. 그랬더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튀어나왔어. 씨, 학교에 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런 저 대학원생 시간에 이런 것도 모르고. 조회성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거기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조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빨래비누를 보면 빨래비누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게 공기 중에 빨래비누는 거의 얘로 만들어요. 수산화 나트륨으로 거의 만들어요. 강한 공기로. 이걸로 만들어서 납이 두다 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하얀색 가루 같은 게 생겨. 근데 그 가루가 있으면 빨래비누가 거품이 잘 안 나요, 처음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그때서 이제 미끈미끈해집니다. 혹시 빨래비누로 손빨래 해본 경험이 있나? 그럼 바로 아는데. 없어요? 항상 요즘 누가 손빨래 세탁기가 있는데 한번 빨래비누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 나트륨이 돼 있으면 거품이 안 생겨. 빨래가 잘 안 돼요. 근데 몇 번 문지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조회성이 있다. 10명 중에 9명이 낚였어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은 조회성이 아닙니다. 조회성은 뭐야? 무슨 성질이야? 물을 흡수해요. 물 흡수하는 조회성이 있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이 있죠. 이건 두 개를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물 흡수하는 것도 있고 조회성 있는 거 알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알지? 각각은 다 맞는 얘기니까 합친 것도 맞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맞잖아요. 조회성은 물이 흡수하는 성질이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은 조회성은 아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나한테 묻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은 뭔가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다. 별도로 명칭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조회성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을 헷갈려 하는 거야. 알겠니? 조회성은 뭘 흡수하는 성질? 물.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을 따른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이거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 봐왔던 놈입니다. 얘를 물에 녹이면 석회수라고 하겠죠. 얘 수용이 뭐라고? 갑자기 반갑지 않아? 알만 나와서 석회수, 이산화탄소 뽀글뽀글하고 뿌옇게해지는 그 놈. 그게 석회수가. 이 수용이 이게 석회수가. 그런데 얘는 물에 더럽게 안 녹아. 어? 근데 왜 강한 염기야? 아까 내가 강한 거 약한 거의 기준이 뭐라 그랬지? 녹았을 때 이온화 정도의 차이가 있어. 물에 녹고 안 녹고가 기준이 아니고 녹은 상태에서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는. 근데 얘는 더럽게 안 녹아. 녹으면 100% 이온. 100% 이온. 요것 때문에 강한 염기가 됩니다. 물에 더럽게 안 녹아요. 하지만 물에 녹으면 100% 이온화. 그리고 우리가 얘를 초딩 때부터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석회수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약한 염기의 대표주자. 화장실 가면 나는 찐내 뭐지? 그거는 저 화장실 가면 그 찐내 나죠?
그 찌린내를 한 수십 배, 수백 배 농축하는 얘 냄새입니다. 아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냄새죠.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는 성질이 있어요. 암모니아는 어떤 성질?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기체 암모니아는 꽉 채워 무슨 냄새가 나겠지만 기체를 꽉 채우고 물 한 바가지 팍 이렇게 뿌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고막 다 나갈 거예요. 순간 거의 진공 상태까지 될 테니까. 왜냐면 기체가 물에 순식간에 확 녹아들 것 같고 압력은 훅 떨어져요. 순식간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암모니아 분수라는 걸 만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저 유튜브 컴퓨터 한 번씩은 쓰겠지? 이따가 암모니아 분수라는 거 한 번씩 찾아보세요. 공분바닥 플라스크에 여기 암모니아 기체를 가득 채워. 그다음에 유리 빨대를 이렇게 하나 뽑아요. 근데 유리 빨대는 밖으로 나와서 수조에 담겨져 있어. 수조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후방을 한번 탄수화물 떨어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중성까지 산성, 중성에는 색깔이 없다가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여기 암모니아 기체를 가득 채워놓고 여기에 스포이드를 하나 붙여. 이 스포이드에는 물이 들어있어. 준비 끝. 스포이드를 꽉 잡아.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쭉 올라가 떨어지겠죠. 그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안 여기 가득 차 있던 암모니아가 그 물수가 확 녹아들어. 그럼 순간 저기압이 되지. 그럼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에 담겨 있으니까 물이 분수가 돼서 뿜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색깔이 없다가 소량 남은 기체가 이 물에 또 녹아들어가. 그럼 염기성이 되겠지? 암모니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거는 여기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색깔이 없는 게 나와서 붉은색. 그래서 여기는 붉은색 색깔이 없었는데 여기 물이 점점점점 차오르거든? 걔네들은 붉은색이 돼서 차오릅니다. 이거는 암모니아의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한 거야. 첫째,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다. 색깔이 변했으니까. 둘째, 암모니아가 물에 엄청나게 잘 녹는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분수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에는 엄청 여러 번 실험을 했었어요.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실험 엄청 많이 해놨다고.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여기서 콸콸콸 물 올라오는 거 있지? 한 10초 안쪽에 반응이 끝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지? 아니라 콸콸콸 올라가요. 수업물처럼 것처럼 올라가요. 그만큼 암모니아가 물에 빨리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느 정도 채우냐면 여기 요만큼 빼고 꽉 차요 물로. 여기 막 그 정도로 암모니아가 물에 엄청 잘 녹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세요. 동영상 수백 개 올라와 있거든. 뭐 한두 개 보면은 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유튜브에서 암모니아 분수라고 찾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때 했어야 될 염기성의 특징을 장장 25분 가까이 떠들었습니다. 시간 아깝게.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시험에 나왔어야 됩니다. 아, 아주 이거 고1 때 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파란색 리트머스 페이퍼에 푸른색 파란색 리트머스 중에 염산을 묻혔지. 그럼 무슨 색 돼? 빨간색 되지. 누구 때문에? 그래 수소 이온 때문에.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 누구를 뿌렸더니 할말 없어. 염산 묻혔더니 빨간색 됐죠. 누구 때문이다? 수소 이온 때문이죠. 여기다 뭐 뿌렸니? 질산칼륨 뿌려놨어요. 종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로써 바람에 이런 형태 한거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빨간색은 어느 쪽으로 이동? 마이너스. 왜? 이 빨간색이 수소 이온 때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끌려가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이온의 종류를 얘기해봐요. 네, K 플러스 그래. 플러스 얘가 이온화되면 뭐가 되지? 그치? HCl은 이온화되면 플러스로 가는 거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해질 속의 이온도 같이 이동한다. 근데 우리는 그중에 누구만 보고 있어? 수소 이온만 보고 있다. 다른 안 보이는 이온 있다 없다?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어야 돼. 무턱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나도 낚는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 실험에서 움직이는 이온은 총 몇 가지? 내가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이 빨간색으로 보는 건 수소 이온이야. 오케이? 거꾸로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 똑같은 실험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적셨지? 그러면 얘는 OH 마이너스 때문이지? 그럼 어느 쪽으로 끌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야 되죠? 이거 오른쪽 왼쪽으로 여러분 큰일 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시험 문제에서 언제든지 바꿔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또 누가 있어? NaOH니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 OH 마이너스 때문에 파란색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마이너스 극으로. 얘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 더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전해질 꼭 질산칼륨 풀어주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뿌릴 수도 있어? 그 맨날 칼륨 이렇게 외우지 마요. 원리를 이해하라고 설명한 거지. 저걸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우면 낚인다. 근데 내신에만 나와요. 이건 솔직히 너무 쉬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기는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없었지? 자, 그러면 산의 특징까지 읽고 가장 작은 의미로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브레스테드, 로우리엘, 산과 여기가 됐죠? 세 개는 안 나오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루이스의 산과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어! 우리 책에는 없어. 루이스의 산과 연기에서는 전자쌍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암모니아는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얘랑 결합한다고 죠 이렇게 돼요. 얘는 비공유전자성이 없죠. 요게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돼요. 요 비공유전자쌍은 일방적으로 공급했죠. 그치? 이 비공유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급했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로 작용하고 얘는 뭐로 작용했어요? 전자쌍을 일반적으로 닫았죠. 그러니까 BH3는 산으로 작용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얘는 염기로 작용했죠. 정확하게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물에 녹을 때 있지. 암모니아가 물에 녹을 때는 아까 어디 갔어? 암모니아가 물에 녹는 거. 여기 앞에. 여기. 여기서는 양성자 받비로 작용했죠.
양성자 밖으로 작용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브랜스테드 로우의 연기로 작용한 거야. 그와 동시에 루이스의 연기도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루이스의 연기로만 작용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실험에서 얘가 가로친 놈이 누구로 작용해요? 암모니아는 아레니오스는 절대 아니에요. 루이스 아니면 브랜스테드 로우인데 지금 요 실험에서는 요 반응에서는 루이스의 연기로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딨냐? 물과 작용했을 때 있지. 응? 요거는 작용을 조금 달리해보면 정확하게는 암모늄 이온이 될 때는 NH3랑 H 플러스의 결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똑같이 보면은 H의 H 수소에 수소에 수소 비공유전자땅 있는 거에 H 플러스가 여기에 붙는 거거든. 그래서 요 비공유전자쌍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역할로 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브랜스테드로 오르게 염기이기도 한데 전자쌍은 일반적으로 공유해서 루이스의 염기입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양성자 받은 적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루이스의 염기로만 작용한 거야. 이거를 구분하는 거야. 루이스의 염기인지 브랜스테드로의 염기인지 이거 구분하라고 시험 돼. 이 과정에서는 루이스야. 근데 이 과정에서는 루이스 두 가지 다 해가지고. 사실 요거는 한 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한 번에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 내신에 잘 나오니까. 이건 잘. 학교에서 루이스는 아마 해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기억하세요. 이래서 각각별로 얘가 아레니우스인지 브랜스테드롤인지 루이스인지 구분을 하면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 잘 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은 가만히 내비두면 정확하게는 분자 상태가 아니라 이온화가 됐다 다시 합쳐졌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다른 온도는 필요 없고 25도에서 물이 이온화 될 때 그 이온화 되는 정도를 이온화 상수로 표현하거든요. 뭐로 표현한다고? 이온이 됐다가 물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그걸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온화 돼 있는 정도. 이온화 상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몰농도를 곱한 값입니다. 뭘 곱했다고? 대괄호니까 몰농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25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옵니다. 몇 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맨날 계산이 편하니까 25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험실로도 자꾸 상호는 25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얼마 나온다고?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물 두 분자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 농도한 게 얼마라고? 10의 14승이라고요. 정전.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 개수랑 이 개수가 다를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물 분자 두 개가 하나는 양성자 주고 하나는 받은 거거든.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동일 부피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몰농도도 똑같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농도 곱하기 이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오려면 각각이 얼마야 돼?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야 합니다.
아, 이건 지수니까 쉽죠? 수학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25도에서 물에 자동 이온하면 이 농도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 나와야 됩니다. 왜? 이 값이 얼마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오케이? 요건 암기사항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 10의 마이너스 14기 때문에. 그래서 액성, 즉 산성, 중성, 염기성을 배우는데 우리 중학교 때 물속에 수소 이온이 있으면 산성,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염기성이라는 거짓말을 배우셨어요. 산성일 때 수소 이온만 있냐? 아니야. 수산화 이온도 존재를 합니다. 중성일 때는 그 농도가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산성, 중성, 염기성은 수소 이온, 정확하게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 중에 누가 더 높은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많으냐로 바뀌게 됩니다. 고1 때까지는 수소 이온만 있고 수산화 이온만 있는 것처럼 배웠죠. 근데 이제부터는 농도가 누가 더 높으냐가 됩니다. 저걸 갖다가 뭘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표 보이지? 여기 글씨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책 보시고 여기 보면은 숫자가 올라가 내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몇 승 있어도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지는 거죠. 오케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온화 상수 커집니다. 점점도 잘 나와. 다음 pH. 1학년 때 pH에 대해서 살짝 배웠을 텐데 이거 원래 독일어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pH가 아니라 pH라고 발음을 합니다. 독일어로 pH가 pH야. 근데 나 처음에 대학교 가서 되게 헷갈렸거든.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pH라고 발음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pH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pH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pH라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세미나를 가보니까 미국 애들도 pH라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pH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지 이랬더니 그냥 처음에 배운 거 차이래. 뭐로 배우느냐의 차이래. 그래서 pH는 계산 방법이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계산합니다. 이거 1학년 때 수소이온 농도로 배웠을 건데 뭐 수소이온이나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그게 그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몰 농도예요. 대괄호는 무슨 뜻? 몰 농도입니다. 이거 계산할 줄 알죠? 그런데 아까 중성인 물 이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랬지? 이 10의 마이너스 7승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pH가 7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pH가 7이 됐었어요. 간단한 얘기고. 범위는, pH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라고 배웠니? 0에서 14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잘못 배웠으면 1에서 14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0에서 14입니다. pH 범위 어디서 얼마? 틀린 문장으로 제일 잘 나와. 1에서 14라고. 0. 얼마짜리 pH 있어요? 1보다 작을 수 있다고요. 알겠니? 어디서 어디라고? 0에서 14입니다. 로그로 계산하다 보니까 pH 1 차이는 농도 10배 차이가 됩니다. 2 차이면 100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신 유형에 자주 튀어나오니까 꼭 외워둡시다. 3 차이는 1000배야. 그리고 pH 4짜리이지 pH 4짜리 아무리 이성해봤자 7보다 못 올라가요. 왜? 물이 pH가 7이지 4짜리에다가 7짜리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7에 가까워질 뿐 8, 9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pH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계산. 몰 농도로 계산한다. 오케이? 우리가 중성인 애들을 pH 7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중성인 맹물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죠. 그 얘기를 살짝 바꾸면 수소 이온 농도만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pH가 7이 나왔다. 오케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다? pH는 0에서 10이라고 내려가면 산성, 올라가면 염기성이야. 중성은 pH 7, 원 포인트입니다. 중성은 범위 따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질수록 pH가 어떻게 돼?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질수록 pH가 낮아진다라 그래야 돼. 아니, 이거 헷갈리는 거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 세져. 그러니까 산성이 점점 강해지지. 그러니까 pH가 낮아진다 이렇게. 순간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이것도 은근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문제를 갖고 나와. 조심. 이게 나중에 생물에서 광합성에서 ATP 농도 계산할 때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엄청 헷갈려요. 여기서 혹시 생물 투들을 따라 거기서 호흡과 광합성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때 수소이온 농도와 pH 있지? 이걸 갖다 따져야 돼요. 다시 한번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졌다. 강한 산성이 된다. pH가 낮아졌다. 올라간다고 무조건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기 때문에 pH가 1 차이 날 때보다 농도는 얼마씩? 10배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알겠냐? 그리고 별표 100만 개짜리 동일 용액에서 pH와 pOH를 더한 값은 14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양적 관계 계산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꼭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고 pH 얘기가 나왔다. 산염기 나왔다는 머릿속에 얘는 언제 써먹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세요. 수능 문제에서 이거 한 번도 안 써보고 넘어가는 경우 없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이면 무조건 이거 한 번에서 두 번은 무조건 써먹고 넘어가야 돼요. 뭐 이거 우리 주변에서 쓴 얘기는 뭐 할 얘기 없겠죠? 이거는 뭐 1학년 때도 했고 뭐 어렸을 때도 많이 저 초딩 때도 많이 나오니까 항문도 세정제 있지? 이거 수산화나트륨 한 40%짜리거든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저기 세면기가 막히는 일이 별로 없겠죠. 여학생들은 거기서 머리 감으면 세면대가 생각보다 자주 막혀요. 세면대가 막히는 주요 원인이 뭔 줄 알아? 머리카락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삥삥삥삥 돌려서 머리카락 이렇게 빼내는 것도 있지. 근데 그거 안 하고 세정액을 붓기도 하거든. 염기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 단백질을 녹입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 그 머리카락이 있는데 미생물이 번식하니까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막힙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저 하수구 세정액을 막 붓잖아. 그럼 얘네들이 끊어지거든. 그 상태에서 이제 뚫어뻥 같은 거 연방 하나 엄청 됩니다. 야, 이 색깔 이거는 뭐 제발 좀 외우자. 응? 아직도 못 외우는 사람들 있어. 리트머스 빨강, 파랑, 오케이? 페놀프트레인, 노무적, 메틸오렌지, 적, 노노, BTB, 노초파. 제발. 이거는 초등학교 때 했잖아. 저 BTB에다 날숨을 뽀글뽀글 하면 노란색이 된다. BTB 용액에다가 붕어 키우면 노란색 된다. 초등학교 때 하지 않나? 초등학교나 이럴 때 BTB 용액에다 붕어 집어넣고 있으면 붕어가 호흡을 해서 응?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노란색으로 간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물품을 키우면
물풀을 키우면 햇빛 잘 받으면 얘가 광합성을 하니까 파란색으로 가고, 근데 은박지 씌워갖고 식물도 호흡을 하면 노란색으로 간다. 중학교 때 여기까지 시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으로 가고 여기 파란색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식물이 광합성을 열심히 했죠? BT 비용액 속에서 광합성을 하면 파란색이 된다고. BT 비용액이 왜 파란색으로 갔냐고. 붕어가 살면 호흡을 해서 노란색이 됐죠? 응? 물풀이 살면 광합성을 해서 파란색이 됐어.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라고. 뭐 때문에 파란색이 됐다. 응? 응? 이산화탄소가 산성이어서 그럼 파란색으로 는 거야? 물풀이 살아서 파란색으로 는 거야? 오빠. 거의 대부분 저렇게 대답하는데 틀린 답이에요. 산소는 물에 녹아도 액성이 바뀌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없어져서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죠? 그래서 산성이 약해져서 염기성으로 넘어가. 이거는 이산화탄소니까 이건 산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몇 번, 수능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학교 내신에, 이거 중학교 수준인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모르고 있었네? 알았던 사람. 아니, 생각도 안 했지? 솔직히. 요즘 pH는, 여기 pH 측정기, 이 pH 미터라는 기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싸구려 사면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나야 수백만 원짜리를 써봤지만, 요즘은 이걸로 쓰면 돼요. 지시약은 색깔보다 pH 범위가 되게 넓어요. 우리 분명히 여기서 색깔이 변하는 그 지점을 중성이라고 배웠죠? 거짓말이에요. 색깔 변하는 범위가 메트로인 4에서 6 사이에요. pH 4에서 6 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빨간색이 됐으면 이미 산성인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7을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야 붉은색으로 변해요. 생각보다 부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 범위가 있다, 실제로.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거는 pH 미터예요. 기계. 야, 누가 저 색깔 변하는 한 방울 놓고 또 색깔 변할 때 기다리고 누가 이러고 있어. 요즘 기계 갖다 딱 꽂아갖고 버튼 한 번 누르면 3초면 pH 얼마에 튀어나오는데. 이러야 5초인데. 그것도 소수 좀 비슷 자리까지 딱딱 나오는데. 누가 pH 시험지 갖고 찢어갖고 적신 다음에 그 색깔 비교표하고 일일이 비교해? 그래봤자 0.1단, 솔직히 0.1 변하는 건 난 구분 못하겠더라. 그 색깔 구분을 못하겠더라. 요즘 이거는 정 급할 때, 없을 때 대강을 맞춰볼 때 쓰지. 요즘 다 pH 측정기 씁니다. 실험실에. pH 측정기 맞대 저 실험실에 한 2개밖에 없지만 요즘은 보면은 조그만 기계들 이렇게 핀처럼 아예 개인용으로 지급을 하더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 여기서 pH, pOH 구하래. 이 문제가 그거야. 여기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에서 가는 1대 100이지, 농도가. 몇 대면? 그러면 pH와 pOH가 얼마 차이 난다는 얘기야? 농도가 100배 차이면 좀 전에 pH 1 차이는 농도가 몇 배 차이? 맞아요. 10배 차이. 네, 그렇죠. 10배 차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얘가 더 많으니까 얼마? 염기성이. 그러면 대략 6, 8 이 정도 보면 돼요. pH는 6? 네. 아, 맞아요? 더해서 얼마나 그랬지? 그래서 6, 8이 맞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중성이야. pH 7, pOH 7. 1대1이니까. 1대1이면 무조건 pH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거꾸로 해야겠다. 어우, 이 pH 8, pOH가 6이에요. 나 거꾸로 해야겠어, 이거. 여기가 6, 8이에요. 다시 한번, OH가 많으니까 염기여야 돼. 그치? 염기성이면 pH가 7보다 높아야 되지. 그러니까 pH가 8, pOH가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14가 거예요. 얘는 pH가 6,
pOH가 8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거 2번이네. 1번이 아니라 얘는 pH가 8, pH가 7, pH가 6이야. 이런 문제 나온다.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 안 되잖아. 양적 관계에서 망해요. 중화반응하고 산용기 양적 관계에서 망하니까 뭐 더하기 뭐는? 이거 있어. 그걸 이렇게 비율로 둬버린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pOH랑 pH랑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 난다. 농도 차이가 10배야. 그러니까 pH는 1차이. 오케이? pH가 1차이가 나면서 합쳐서 14가 나오는 숫자를 찾아. 0에서 14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pH가 누가 더 높아? pOH가 더 높은 거죠? 그럼 pH 얼마 이상? 7초가 되는 숫자 중에서 응? 숫자는 1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겠네. 그 정도예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 그러니까 pH로 하면 7에서 8 사이가 나와야 되겠지. 왜? 누가 더 높으니까. OH가 높죠? 근데 지금 답이 6.5 이렇게 나왔죠. 머릿속에 살짝 헷갈리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염기성이니까 7보다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오케이? 얘는 얼마? 나는 하이드로니um 농도가 100배죠. 그럼 pH가 얼마? 2 차이 나야 돼. 그럼 아까 얼마? 6이었어. 아까 나왔던 숫자죠? 어째? 앞으로 자주 봐야 될 숫자라는 생각 안 들어? 다시 한번 pH하고 pOH 합치면 얼마? 농도 10배 차이는 pH가 1 차이. 이렇게 분수로 주어지게 될 거야. 의미 차이를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얘가 1이래. 그러면 pH가 얼마? 7이라는 얘기죠, 얘는. 여기서도 3번 여기서도 3번 나오네. 나의 pH는 얼마냐? 6 나와. 나가 pH가 6이면 pOH는? 자주 나오는 숫자는 외워주세요. 계산하지 말고. 아,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주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숙제를 쫙 하고 중화 반응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딱 됐네요.